네, 하루간 경제 뉴스를 종합하는 시간 경제운입니다. 한국타이어그룹에서 이름이 바뀐 한국엔 컴퍼니의 경영권 다툼에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이번에 조양래 명예회장의 장남과 차남 사이에서 벌어진 2차 형제의 난인데 그 자세한 이야기 홍 기자의 뉴스 포인트에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홍경표 기자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 뉴스는 기업 관련 소식인데요. 한국엔컴퍼니 그룹에서 분쟁이 벌어지게 된 그 경위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한국엔 컴퍼니 그룹, 구 한국타이어 그룹이죠. 국내 최대 타이어 제조사입니다. 명예회장의 장남과 차남 사이에서 2020년 1차 형제의 난 이후에 제2차 형제의 난이 시작이 됐습니다. 네네. 조양래 한국엔컴퍼니 그룹의 명예회장의 장남인 조현식 한국엔컴퍼니 고문이 사모펀드인 MBK 파트너스와 손잡고 지주회사인 한국엔컴퍼니의 지분을 사들입니다. 네. 한국엔컴퍼니는 사업 지주회사로 타이어 회사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그러니까 한국 타이어죠. 이 한국 타이어를 자회사로 가지고 있습니다. 네. 한국엔컴퍼니 지분을 누가 많이 가지냐가 이번 경영권 분쟁의 핵심 포인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조현식 고문은 외국인과 국내 기관, 일반 주주 등 지분을 사들여서 현재 최대 주주인 조현범 한국엔컴퍼니 회장을 제치고 경영권을 뺏겠다는 구상인데요. 네. 조현범 회장은 조양래 명예회장의 차남이죠. 조현식 고문은 MBK 파트너스와 오늘부터 24일까지 한국엔컴퍼니 주식을 공개 매수하는데요. 인수 단가는 주당 2만 원입니다. 네. 이 소식이 오늘 아침에 장전의 뉴스로 나왔는데 한국엔컴퍼니 주가는 순식간에 2만 원 위로 뛰어 올랐습니다. 네. 조현식 고문과 MBK는 일반 주주 지분을 20.35%에서 최대 27.32%까지 늘리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했고요. 네. 이렇게 되면 총 매입 자금은 약 5,187억 원까지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결국 장남인 조현식 고문이 이제 지분을 사들이면서 네. 차남인 조현범 회장에게 선전포고를 하는 이제 모양새가 됐는데 네. 조현식 고문과 그 손을 잡은 MBK 둘 간의 그 전략은 어떤 겁니까? 네, 현재 조현식 고문은 한국엔컴퍼니 지분 18.93%를 보유를 하고 있고요. 네. 조현식 고문과 MBK는 이 조양래 명예회장의 장녀인 조희경 한국타이어 나눔재단 이사장 지분인 0.81%, 조양래 명예회장의 차녀인 조희원 씨 지분 10.61%를 우군으로 모아서 일반 주주로부터 매수한 지분까지 합쳐가지고 한국엔컴퍼니 과반 지분을 확보해서 경영권을 가지겠다, 이런 구상입니다. 네. 현재 한국엔컴퍼니의 최대 주주는 조현범 회장으로 한국엔컴퍼니 지분 42.03%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MBK 파트너스는 자사 펀드 등을 바탕으로 공개 매수를 자금을 마련할 계획이고요. 이 조현식 고문과 MBK 파트너스는 기업 지배 구조를 다시 세우고 전문 경영인 체제를 도입을 해서 즉각적으로 한국엔컴퍼니의 기업 가치 제고에 나설 계획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기존의 사법 리스크에 휩싸인 조현범 회장을 몰아내고 그룹 정상화를 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운 것이죠. 조현범 회장은 2019년 뇌물수수 혐의로 실형을 산 데 이어서 200억 원대 횡령 배임과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로 3월 구속 기소되기도 했습니다. 네, 결국 조현식 고문과 이 MBK 연합이 그룹을 통째로 장악하겠다는 거군요. 네. 그렇다면 조현범 회장 측도 이제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결국 지금 조현범 회장이 지분을 지키려면 지분 매입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요. 예. 조현범 회장이 지금 42.03%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50%가 안 되니까 살짝 불안할 수가 있겠죠. 이에 조현범 회장 측이 공개 매수 가격을 올려서 대양 공개 매수를 시작해서 지분 대결에 나설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 지분을 둘러싼 치킨 게임에 돌입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 때문에 지금 한국엔컴퍼니 주가가 조현식 고문이 제시한 공개 매수 가격을 이만 넘어서 오늘 이게 상한가를 쳤고요. 상한가요? 네, 시장에서는 경영권 대결이 이제 시작이다. 새로 주식 매집에 나설 거니까 주식 가격이 오를 것이다, 이렇게 본 것이죠. 네. 그런데 지금 조현범 회장이 사법 리스크에 직면해서 반격이 쉽지만 않을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사법 리스크에 직면해 있는 겁니까? 지금 조현범 회장이 횡령 배임과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로 3월에 구속 기소됐다가
9월에 보석으로 풀려났어요. 네. 그러니까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이어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때를 노리고 조현식 고문이 공격에 나선 것이다. 뭐 이런 분석도 시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 오늘의 동지가 내일의 적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설령 규합해서 뭐 경영권을 빼앗는다 때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네. 뭐 이제 다른 형제 간의 분쟁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니까 네. 이 상황을 좀 유심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과거 한국타이어 시절에도 형제의 난이 네. 있었고 이제 이번이 두 번째인데 네. 일전에 있었던 그 경영권 분쟁은 어떤 양상으로 진행됐었습니까? 뭐 대부분은 이게 재벌들이 이 지분을 가지고 싸우는 게 상당수가 상속받은 가치가 뭐 부당하다, 뭐 더 달라 해서 이제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번 한국타이어 일가의 형제의 난은 3년 만에 재발했습니다. 시작은 2020년 6월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조양래 명예회장이 돌연 자신이 보유한 한국엔컴퍼니 지분 전량인 23.59%를 조현범 회장에게 블록딜 형태로 매각을 해버렸어요. 네. 그러면서 경영권 분쟁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사실상 물려준 거네요. 그렇죠. 네네. 그 조 명예회장이 차남인 조 회장을 후계자로 사실상 점찍은 건데요. 이 장남인 조 고문과 명예회장의 장녀인 조희경 한국타이어 나눔재단 이사장이 크게 반발을 했습니다. 네. 이 조 이사장은 아버지의 결정이 건강한 정신 상태에서 자발적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지 판단을 해봐야 된다. 네, 하면서 조 명예회장의 성년 후견 심판을 청구하기도 했습니다. 그게 뭐죠? 이게 성년 후견 심판이라는 게 이제 고령이나 장애, 질병 등으로 이제 의사결정이 어려운 성인에 대해서 이제 후견인을 선임해 돕는 제도인데요. 한마디로 이제 아버지의 정신 건강을 판단해 보겠다. 뭐 이런 셈이죠. 네. 조 고모는 2021년 주주총회에서 조 회장과 맞붙었습니다. 조 고모는 주총에서 자신이 추천한 감사위원을 선출하는 데는 성공을 했어요. 네. 하지만 그 경영권에는 영향을 미치진 못했고요. 결국 2021년 말 조 고모는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고 조 회장이 결국 그 동생이 그룹 회장으로 선임되면서 경영권 분쟁이 이제 끝나는 듯했습니다. 네. 하지만 조 회장이 회사 자금 200억 원 아까 말씀드린 그 횡령 배임한 혐의로 이제 구속 기소되면서 상황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을 했어요. 네. 지금 조 고모는 총수 사법 리스크 등으로 전기차 중심으로 바뀌는 산업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 이런 명분을 내세워서 두 번째 형제의 난을 이제 준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로 기업 관련 소식 들어봤고요.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3기 신도시 교통망부터 만들고 입주한다. 이 수도권 신도시는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건설됩니다. 그런데 교통망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고 대규모 입주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사회적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는데요. 그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신도시 교통망 대책을 마련했다고요? 네, 수도권 신도시의 이른바 교통지옥, 신도시의 고질적 문제였습니다. 이번에 김포 골드라인의 그 경전철 혼잡도가 또 이슈가 돼가지고 신도시 교통 정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 때문에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김포를 서울로 편입해야 된다. 뭐 이런 정책도 나오기도 했죠. 네. 사실 상상수의 문제점이 교통망을 먼저 깔지 않고 집만 먼저 짓는 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수도권 신도시의 경우 서울로 출퇴근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서울로 사람들이 갈 게 뻔하면서 뻔히 알게 보이는데 이제 지하철이나 버스 등 교통망은 나중에 구축해버리면 시민들이 받는 고통이 이제 커지겠죠. 네. 그래서 정부가 먼저 교통 체계를 구축한 뒤에 나중에 입주하는 선교통 후 입주 정책을 내놨습니다. 이번 교통 대책은 3기 신도시부터 적용이 되는데요. 네. 이 3기 신도시는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이제 서울에 인접한 경기도 지역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네네. 수도권에 30만 호가 공급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기존의 2기 신도시에서는 교통대책 수립 기간을 포함해서 광역교통시설 공급 완료까지 그러니까 도로는 평균 11년, 철도는 평균 20년 정도가 걸렸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보통 신도시가 개발돼서 집이 지어지는데 대략적으로 17.5년이 걸렸거든요. 2기 신도시의 경우에. 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하철은 20년 후에 생기니까 그동안 교통 미스매치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예.
이에 정부는 교통망 구축을 할 때 도로는 이제 9년으로 기존의 2년을, 이제 철도는 이제 11년 반에서 14년 반으로 한 5년 반에서 8년 반을 이제 앞당겨 가지고 이 미스매치를 해소할 계획입니다. 뭐 계획대로만 된다라고 네. 하면 이 주민들이 3기 신도시 입주할 때는 뭐 네. 이미 철도망이 구축돼 있는 상태일 그렇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정부가 어떻게 이 교통망 구축 시간을 앞당긴다는 겁니까? 이 정부는 3기 신도시부터 교통대책 수립 시기를 앞당긴 동시에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자체 등과의 갈등에 대한 지연을 이제 좀 줄일 계획이고요. 네. 행정 절차도 간소화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신도시 지구 지정 이후에 일반적으로 2년이 지난 뒤에 이제 지구 계획 승인과 함께 이루어졌던 이제 교통 대책 수립을 지구 지정 이후 1년 이내로 앞당길 방침입니다. 네. 그러니까 신도시 계획이 세워지기 1년에 앞서서 교통을 먼저 대책을 수립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교통 대책을 심의할 때 국토교통부가 직접 지자체 의견을 재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합니다. 네. 주요 쟁점은 사건 조정을 거친 후에 교통 대책에 반영을 하고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이제 정부 내 갈등 관리 체계를 마련해서 조정 착수 후 6개월 이내에 해소할 예정입니다. 기존에는 지자체 등과 이제 충분한 협의가 없이 교통 대책이 확정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네. 사실 뭐 지하철 노선이 어디를 지났느냐 이런 문제는 상당히 민감하잖아요. 추진 과정에서 뭐 갈등이 불거지고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또 이제 세부 조정 절차나 조정 기한이 없었는데요. 이제 사업이 6개월 이상 지연이 되면 의무적으로 조정을 해야 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교통 대책을 빨리 수립하고 네. 또 지자체와의 갈등은 줄인다 이렇게 요약을 해볼 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죠? 지금까지 도로의 경우에 둘 이상의 지자체를 이렇게 통과를 하게 되면 인허가 과정에서 입지 등 조건이 달라서 지자체 간 갈등이 상당히 잦았거든요. 네. 앞으로는 핵심 도로 사업은 국토부에서 도로 사업 계획을 직접 심의 의결을 해서 이제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중앙 정부에서 조정을 해서 인허가 절차를 빠르게 해결해 주겠다 이런 것이죠. 네. 철도의 경우에 예비 타당성 조사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기간을 또 단축해 주기로 했습니다. 네네. 정부 정책 결정 등으로 이제 정부 교통 대책을 부득이하게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교통 수요 예측 등 심의를 생략하는 이제 절차도 간소화하고요. 네. 지연 중이거나 조기 완공이 필요한 사업은 이 집중 투자 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이제 매년 사업비를 추가로 배정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지방비 부족 등으로 지연되는 사업은 정부 재정을 활용해서 이제 지자체를 대상으로 융자를 해주고요. 지자체가 돈이 없어서 교통망을 구축하는 상황은 막습니다. 정부는 수도권 출퇴근 30분이라는 국정 목표 달성을 위해서 선교통 후 입주가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고요. 네. 이제 행정 절차까지 단축하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네, 오늘 뉴스 포인트는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